이제 이거 한번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러에 이지 로그인이랑 이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모두 이지 로그인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이름이 둘 다 컨트롤러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요거 명령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지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로그인 기능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공통적인 부분을 합쳐서, 자, 구체적으로 얘는 멤버에 관한 컨트롤러고 아티클에 관한 컨트롤러인데 어쨌든 둘 다 컨트롤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명령어를 분석해서 적절한 기능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통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컨트롤러, 얘도 컨트롤러, 둘 다 컨트롤러고요. 공통점만 빼서 컨트롤러를 만든 다음에 이 멤버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부분, 아티클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부분만 따로 적어주자 이거죠. 자, 그럼 이 이지 로그인을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건 아티클도 아니고 멤버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 루트 패키지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이러면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통칭.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티클 컨트롤러든 멤버 컨트롤러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지 로그인이 필요한 거죠, 이거.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 때 이제 익스텐스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 컨트롤러를 여기 있는 거 이제 가져다가 복사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됐고요. 자, 빨간색 뜨는 거는 임포트를 안 해서 그랬네요. 임포트 해주시는데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라고 이름 가진 클래스가 내가 만든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막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구분하려고 이제 패키지 쓰는 거죠. 저희는 이그젬플, 저희 패키지에 있는 컨트롤러를 쓰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지 로그인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이지 로그인이라는 메소드가 없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멤버 컨트롤러 마찬가지예요. 익스텐즈 컨트롤러. 그럼 요거 이지 로그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지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를 여기 하나만 만들어 놔도 된다. 이 문구가 수정이 필요하면, 이 로직의 수정이 필요하면 이제 여기서만 수정을 해주면 어차피 이 아티클 컨트롤러나 멤버 컨트롤러나 다 요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네도 잘 적용받게 됩니다. 이걸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티클 역시 이렇게 나오고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이거 빼고 다시 실행해보면 얘도 적용이 됐고 얘도 적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런 간단한 기능이니까 안 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지 로그인 기능이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번 만들기 싫죠. 그렇죠? 100줄짜리 코드라고 항상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굉장히 단순화된 코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기능 하나에 막 100줄짜리, 200줄짜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작업 힘들게 끝내놨는데 또 해야 돼요.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속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속을 쓰는 이유는 뭐다? 클래스 간 중복 코드가 발생을 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을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상위 차원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위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은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클래스 간 코드 재활용의 이점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 좀 살펴볼 건데, 이 카 플랫폼의 이름을, 카 플랫폼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카로 바꿀게요. 카로 바꿔주고, 자, 얘가 빨간줄 뜨는 이유는 클래스명과 파일명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카로 바꿨어요. 그럼 얘도 카 플랫폼이 아니라 일단 카로 바꿔주고, 기능상 뭐 변한 거 없습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카 플랫폼보단 카가 나은 것 같아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모닝이라는 구체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자동차를 바탕으로 아반떼에 필요한 것을 넣어서 구체적인 아반떼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도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름을 만약에 이 차를 선택해서 다루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코드로 카를 선택해서 A1은 아반떼고 M1은 모닝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아반떼가 있고 모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아반떼 몰 수 있는 사람이 모닝을 못 몰까요? 모닝을 몰 수 있는 사람이 아반떼 못 몰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 딴 사람이면 이거 둘 다 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SUV인 뭐 산타페 이런 것도 몰 수 있어요. 그렇죠? 차가 달라진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차가 달라진다고 해서 못하진 않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모닝은 그 엑셀이 왼쪽에 있고 아반떼는 오른쪽에 있고 산타페는 막 손으로 눌러야만 간다. 이렇게 서로 달리는 방법이 다르면 모닝을 운전하는 사람이 산타페 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못하겠죠. 이걸 모른다면.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 이 자동차에 대한 조작법이 제각각 다르게 되면 모닝을 몰던 사람은 아반떼를 절대 못 몰아요. 아반떼 모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모닝을 모는 사람이 산타페 역시 못 몹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비효율적이죠. 그죠? 사람이 자동차가 바뀔 때마다 자동차 모는 방법을 새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차마다 뭐 기능이 좀 다를 수 있고 생김새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차를 조작하는 방법은 다 똑같죠. 그렇죠?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요. 엑셀과 브레이크 위치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닝을 뭐 조향돼 있죠. 핸들, 모닝 좌우로 움직일 때 핸들로 하지 아반떼라고 해서 막 조이스틱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핸들로 하죠.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룰 때 모닝이든 아반떼든 산타페든 자동차의 개념으로서 자동차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다룰 수 있게 우리가 공통점을 마련해 놓는다면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확장적으로, 그렇죠? 쉽게 이런
자동차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닝을 전문적으로 타던 사람이 차를 바꿨어요. 아반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차 바꾸고 바로 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닝 다루는 법과 아반떼 다루는 법이 만약 다르다. 그러면은 이거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이런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이제 이 우리 객체상에서 보자면, 자, M1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A1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거는 각각 아반떼라는 객체와 모닝이라는 객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1점 해서 사용을 하면 아반떼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M1점 해서 하면 모닝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1점 크루즈 요건 가능하죠. 왜냐면 A1이 아반떼 자료형이니까, 아반떼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M1점 퓨얼 에피션시 요거 가능하죠. 왜냐면 M1은 모닝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밖에, 아반떼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고 모닝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따져서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자, 만약에 A1.run 엑셀 그리고 M1.엑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모든 자동차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엑셀에 관한 공통적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얘가 모닝이든 아반떼든 사실 신경 안 써도 둘 다 동일한 기능이잖아요. 자동차 앞으로 나아가는 거 동일한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가 한 대 있어요. 그게 뭐 아반떼일 수도 있고 모닝일 수도 있어요. 차가 아반떼가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해야 되는데 이 A1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이제 객체를 설명드릴 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체가 있고 우리가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에다 담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A1이라는 거 여기다 아반떼 객체를 담는다라는 것은 자동차 자체를 담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랑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참조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니까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키, 실제 아반떼 차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아반떼를 조종할 수 있는, 아반떼 연결된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는 이제 키가 있다. 키가. 그래서 내가 이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은 이 아반떼를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제 키를 다시 돌아와서, 요게 이제 아반떼 키, 요게 모닝 키예요. 그죠? 그래서 아반떼 키를 가지고 엑셀을 밟으니까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반떼가 달리겠죠. 그리고 M1은 모닝 키니까 모닝 키를 가지고 엑셀 하면 모닝이 달리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요런 상태예요. M1 해서 자동차가 현재 2대가 있는 거고 아반떼가 하나 있고 모닝이 하나 있다 라고 해서 이 모닝 키를 여기다 담고 아반떼 키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자, 그럼 키 2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반떼랑 모닝 둘 다 운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한 5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키도 5개가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2대가 있으니까 키가 2개인 거죠. 5개면 5개가 필요하겠죠, 키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른 차를 움직일 때마다 키를 그때그때 새로 바꿔서, 그죠? 아반떼를 몰다가 모닝을 몰려면 요 키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로는 요거 못 모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동차가 2대 있으면 키 2개. 자동차가 5대 있으면 키 5개. 자동차 100대 있으면 키 100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를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키가 안 맞으면 자동차를 운행을 못하죠. 이게 지금.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키 100개를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공용키. 자, 공용키라는 거는 키 하나로 요것도 조종하고 요것도 조종하는 거. 만약에 여기 자동차 한 대 더 있어서 산타페가 하나 더 있다. 자, 이 공용키로 이제 얘도 조종하고. 그러면 자동차가 한 대, 2대, 3대, 뭐 4대, 5대 돼도 이 공용키로 다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키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죠. 그죠? 자, 그럼 키를 100개 갖고 다니는 것보다 키 1개 갖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죠.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1, M1 각각 아반떼 키, 모닝 키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용키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뉴 아반떼 했을 때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기존에는 여기가 이렇게 아반떼여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반떼 키에 모닝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빨간이 뜨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닝을 하려면 여기서 모닝으로 바꿔야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는 차를 알고 그 차를 몰기 위한 키를 저장하기 위한 이 타입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5대 있으면 여러분 그 5대의 자동차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5대만 돼도 좀 싫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모닝이든 아반떼든 차 한 대 만들어져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공용키를 하나 만들어서 아반떼를 연결을 하든 모닝을 연결을 하든 상관없이 연결돼서 작동할 수 있으면 편하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에러 없이 잘 되고 있죠. 뭘로 하니까? 제가 여기를 아반떼로 하지 않고 또는 모닝이라고 하지 않고 뭘로 했습니까? 카로 했죠, 카. 그러니까 카는 뭐예요? 모닝과 아반떼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공용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닝이든 아반떼든 상관없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자동차가. 그럼 상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드시면 실제로 객체를 넣을 때 이게 모닝이든 아반떼든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우리가 int a에서 10 하면은 요게는 int밖에 못 들어가죠? 이 자료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기에다 명확히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 a라는 변수에는 int밖에 못 들어옵니다. a는 int입니다. 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C1을 제가 만약에 모닝이라는 자료형으로 저장하려면 당연히 모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자바의 규칙이죠. 그래서 여기를 모닝이라고 해놓고 모닝으로 만들어 놓고 아반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트에다가 이런 거 넣는 거랑 비슷한 행위이죠. 숫자 넣는다고 해놓고 왜 엄한 거 다른 거 넣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1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고 얘는 아반떼다라고 해서 아반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연결된 건 뭐예요? 모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C1 크루즈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닝 객체는 이걸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크루즈 모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크루즈 기능이 없죠. 그래서 안 돼요. 자바가 이거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반떼랑 모닝이랑은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다른 자동차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반떼를 보고 싶으면 반드시 뭘 준비해야 돼요? 아반떼 자료형의 변수를 준비해야 되고, 모닝을 다루고 싶으면 여기를 모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객체에 맞는 키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다루는 자동차가 100대면 이거 변수 100개 만드실 거예요. 이거 아반떼, 모닝, 뭐 산타페, 뭐 소나타 이런 자동차들을 사용하시려면 이 키가 100개 필요하잖아요. 그럼 변수 100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키 하나 만들고, 이 모닝이라고 하면 이거 자동차 모닝밖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닝 키에는. 그래서 공용 키 하나 만들고, 공용 키로 하죠. 공용이라고 하죠. 공용 하나 만들고, 모닝이든 뭐 아반떼든 뭐 나중에 뭐 산타페든 다 요 키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게 하자,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이 타입을 뭘로 하면 된다? 부모 타입으로 하면 돼요. 이 모닝의 부모가 있죠. 카. 그렇죠? 그리고 아반떼도 부모가 있죠. 카. 그렇죠? 그래서 모닝은 카라는 형태의 자료형에 대입이 가능하고요. 아반떼 역시 이렇게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뭐 자동차가 새로 생겨도 뭐 산타페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산타페 역시 익스텐지 카를 해주면 카가 부모 클래스가 되죠. 그럼 직접 해보죠.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산타페. 자, 그래서 이 산타페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해요. 당연히 산타페랑 카랑은 자료형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자동차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서로 상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만약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다루듯이 산타페 다루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자동차에 관한 것과 이 산타페에 관한 것에 서로 연결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산타페를 익스텐지 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타페는 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죠. 자동차 이 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최소한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타페가 자동차 카의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산타페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카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산타페는 당연히 어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카에 대한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이 C1은 우리가 카 형태의 자동차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산타페가 당연히 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카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산타페가 다 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익스텐지를 없애면 안 돼요, 이게. 그죠? 이게 왜 안 됩니까? 산타페랑 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죠? 카에 엑셀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엑셀은 그냥 만들어놨죠. 그 뭐 산타페에 엑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산타페에 뭐 산타페만의 기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뭐 테스트. 자, 그러면 이 테스트에서 자, 이 C1점 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왜? C1은 요거에 대한 리모컨이잖아요. 그죠? 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이 키를 이용하면. 이 카라는 키를 이용하면.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산타페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카와 산타페 간의 어떤 그 연결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산타페를 자동차로서 다루려면 이 산타페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 이 카 클래스에서 정의한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자동차로 다루어도 산타페가 잘 작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카를 산타페를 익스텐즈 카로 상속을 받아주시면 카를 바탕으로 이제 산타페를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산타페라는 객체 안엔 무조건 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이 카에 대한 내용이 다 있다라고 언제나 보증할 수 있죠. 보증. 이거를 바탕으로 산타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산타페를 자동차처럼 다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C1.엑셀 하면 잘 달려요. 그죠? 왜냐면 산타페는 이 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엑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달리면 자동차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달리는 거예요? 산타페가 달리는 거예요. 여기를 아반떼로 바꾸면 문제 없죠. 달리면 자동차 앞으로 나옵니다. 아반떼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보고 싶으시면 각 자동차 객체한테 모델명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 다 자동차라고 하면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모닝이든 산타페든 아반떼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변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X를 할 때 자동차가가 아니라 모델명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명으로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자동차를 제가 3대 만들게요. 여기 메인에서 자동차 사용할 거니까 자동차를 3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반떼 A1 new 아반떼, 두 번째는 모닝 그리고 여기는 산타페. 자, 그래서 이거 A1.엑셀 하면 어떻게 달려요? 이름을 아직 안 넣어줬죠? 모델명에 자, 이 A1에 이제 모델명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프라이빗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세터를 여기서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모델만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센 모델로 이제 모델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a1.set 모델 아반떼. 됐죠? 요 M1 객체 역시 모닝이라고 해줄게요. S1. 얘도 set 모델명 해서 산타페. 자, 이렇게 이제 모델명을 세팅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A1은 아반떼가 앞으로 나갑니다. M1은 모닝이 앞으로 나갑니다. S1은 산타페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리게 하는 주체를 다르게 정하면 해당 자동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1이 아반떼니까 아반떼 변수에 담은 거고요. 모닝이니까 모닝 변수에 담은 거예요. 이거를 아반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100대면 이제 100개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 요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건데, 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 이렇게 A1. 자, 그럼 뭐가 들어간 겁니까? 아반떼가 들어간 거죠, 지금. 자, A1은 아반떼고 C1은 카인데 이게 들어가네요. 그죠? 왜 들어간다? 아반떼가 카니까. 그죠? 아반떼가 사실상 카잖아요. 카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반떼의 크루즈 기능만 빼면 아반떼는 카랑 똑같아요. 생김새가. 그죠? 그래서 얘만 사용 안 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아반떼랑 카는 그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A1을 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A1이 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A1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C1.엑셀 하면 아반떼가 나가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도 연결할 수 있다? 모닝도 연결할 수 있어요. 산타페도 연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든 다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맞는 키가 생긴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보시면 이 S1을 보시면 S1이 원래는 아반떼였죠. 그렇죠? S1이 아니라 A1. 이렇게 A1 하면은 아반떼가 달리잖아요. 원래 아반떼인데 실제 이제 실행되는 요 20번째 라인에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카로 바뀌었죠. 아반떼에서 카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C1 변수 보시면 카죠, 카. 우리 이게 자바는 이 C1을 보면 카로 보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A1은 아반떼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객체 있죠. U에서 만들어진 이 아반떼 객체.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아반떼라는 실제 자동차가 있어요. 객체가. 그거를 우리가 A1이라는 변수에 넣고 있죠. 이 키를 여기다 넣고 있죠. 이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가 아반떼고 이 변수는 아반떼 키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자령을 딱 정해놨으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M1이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넣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모닝키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반떼 키 넣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 카 있죠 카 C1 여기에는 A1은 아반떼 키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상 지금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아반떼 키가 넘어가는 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A1이 갑자기 아반떼에서 카로 바뀌었죠. 그쵸? 실제로 우리가 A1 얘랑 연결되어 있는 키를 여기 A1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A1에 있는 거를 C1에 넣었죠.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걸 다시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여기 들어간 거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아반떼에서 카로 바뀐 거죠. 카로 바뀌었어요. 모습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객체는 하나인데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아반떼로서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가 이런 모습도 했다가 이런 모습도 했다가 모습을 막 바꾸죠. 필요에 따라서 아반떼로서 역할을 하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로서 역할을 했다가 그러니까 한 객체가 모습이 여러 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이 여러 개다. A1이라는 정확히는 A1이 아니라 이제 요거 뉴해서 만든 요 아반떼 객체는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요 A1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면 아반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C1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면 자동차 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결론을 내자면 뭐라고 낼 수가 있을까? 자, 객체는 부모 타입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모 타입이라고 명시를 했죠.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 타입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아무런 관계없는 객체가 서로 막 모습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자바의 대전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바의 대전제 보다 변수에 값을 넣을 때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동일한 타입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int a에다가 저장하려면 무조건 뭐만? int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타입과 요 타입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외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자바의 대전제는 무조건 변수의 자료형과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항상 타입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죠? 카라는 변수에 아반떼 타입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반떼 타입이 카 타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반떼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 뭐 카에 대한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기능으로만 보죠. 엑셀이 있을 거고요. 스톱이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 기능이다? 카. 그리고 아반떼를 보시면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기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반떼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반떼를 만들 때는 카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아반떼만의 추가적인 기능을 얹어서 만든 게 실제 이제 여기 아반떼 객체의 생김새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C2가 우리가 아반떼를 넣었다라고 해서 C2.cruise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C2는 뭐니까? 자료형이 뭐니까? 카니까. 아반떼가 아니라, 그렇죠? C2의 타입은 카잖아요. 그럼 C2를 사용할 때 우리 C2를 뭐로 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로 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로. 여기에 크루즈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안 돼요. 대신 이제 크루즈는 없지만 이 아반떼는 이 크루즈만 포기하면 뭐랑 똑같아요? 완벽히 자동차랑 똑같죠. 그래서 만약 얘만 사용 안 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정확히 자동차처럼 사용 가능하죠. 모습이 자동차처럼 바뀌죠. 이것만 잠깐 가려두면.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 저장할 때는 아반떼가 그냥 이렇게 C2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린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반떼가 카로 모습이 바뀌면 원래 사용 가능했던 크루저라는 기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처럼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가렸으니까, 숨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연결된 C2에 연결된 객체, 아반떼 객체는 이 아반떼 객체가 맞아요. 엑셀도 있고 스톱도 있고 크루즈도 있는데 얘가 카2 변수에 들어오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면서 어떻게 했다? 크루즈 기능은 숨겼다.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만 보이면 정확히 자동차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죠. 속이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루즈는 사용 못하지만 엑셀은 사용 가능하겠죠. 왜냐면 얘도 엑셀이랑 스톱은 있으니까. 자, 됐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동차가 멈춥니다. 자, 이 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아직 이름을 안 정해줘서 그렇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자동차 이 타입을 아반떼든 산타페든 모닝이든 다 우리가 하나의 자동차로서 다루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럼 다양성 도대체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다양성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 원리는 알았다 이거예요. 왜 쓰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모든 자동차를 일관된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C1이 있으니까 C2, C3, C4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아반떼 그냥 두고 여기는 모닝, 산타페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자료형을 이렇게 다르게 줘버리면 여러분 이거 이 세 개의 자동차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C2.xl 해줘야 되고 C3.xl 해줘야 되고 C4.xl 해줘야 되죠, 이거. 그렇죠? 자료형이 다르니까 변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랑 어차피 엑셀만 다루는 거면 아반떼나 모닝으로서의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로서의 공통적인 기능을 쓰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아반떼, 모닝, 산타페로 보는 게 아니라 셋 다 그냥 하나의 자동차로 보고 동일한 자동차로 보고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죠. 배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스.점 이제 이렇게 i 가져와서 엑셀 이런 처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널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앞에 세 개는 요걸로 출력한 거고요. 요 뒤에 세 개는 요걸로 출력한 겁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시면 이게 100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100대 있으면 서로 다른 자동차 100대가 있으면 엑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변수 100개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배열로 만들 수는 없죠. 왜냐면 자료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자료형, 자동차로서 다루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하죠. 일괄 처리. 그쵸? 그리고 이 아반떼 모닝 하면 얘네들이 다 제각각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아반떼는 크루즈 모드가 있고 모닝은 연료 모드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모닝한테 크루즈 잘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좀 자동차라는 더 상위 개념으로 다루게 되면 어차피 이 아반떼, 모닝, 산타페는 다 뭐니까 칼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자동차에 대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예외적인 행동을 할 그런 위험이 없죠. 자, 자동차로서 관리가 그러니까 다루어지고 다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를 일관되게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게 다양성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한 걸 수도 있고 이게 원래 그리고 어려워요. 객체 지형이. 자, 그래서 상속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캡슐화는 한 객체의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상속은 클래스 간 코드를 공유하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로 클래스 간 관계 만들어서 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성은 한 객체가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꾸는 것. 모습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객체의 일관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일관된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게 일관된 방법으로 다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변화에 굉장히 유연합니다. 일관된 방법이니까 뭔가 계속 바뀌어도 내용이 바뀌어도 이 다루는 방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일관된 방법으로 계속 적용이 되니까 코드 수정이 많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자, 이 세 가지는 객체 지향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정보인데, 핵심 개념인데 당연히 객체 지향이라는 걸 단번에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쓰는지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이거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이해하게 됩니다. 무조건. 아, 이래서 다용성 쓰는 거구나. 이래서 상속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물론 저희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단순화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막 안 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이런 작은 기능을 컨트롤러로 빼서 상속받아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지 로그인을 막 100줄짜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고요. 여기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요 상속과 다양성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은 어려운 부분 좀 지나가니까 오늘만 좀 고생해 주세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